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이에요. 오늘 친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영상 안 보셨다면 첫 번째 영상 한번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오늘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오늘 수어지교를 배우실 건데요. 물수, 물고기요, 어조사지, 사귈교예요. 물과 물고기가 사귄다 해서 우리가 어항에 보면 물하고 물고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물고기가 물이 없다면 죽을 거고요. 물속에도 이런 생물체들이 살지 않는다면 물이 썩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물과 물고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사이인데요. 제가 여기에 유비와 제갈량을 썼죠. 여러분, 유비하면 생각나는 게 도원결의 같은 걸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유비와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도원결을 해고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우리는 의형제를 맺어서 한날 한시에 죽겠다, 나라를 위해 큰 뜻을 업을 이루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 이후에 전쟁에 그렇게 승리의 맛을 많이 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좀 권태기에 들어가 있을 때 유비가 책사를 한번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갈량을 구해오지요. 제갈량과 유비는 유비가 제갈량보다 한 20살 정도 어렸었는데요. 자, 유비가 제갈량을 모셔옵니다. 지위는 유비가 훨씬 높았죠. 그런데도 제갈량에게 항상 경어를 쓰고 모시고 있었는데 유비가 나이가 더 많았고요. 제갈량이 어렸어요. 그래서 유비가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에게 항상 높임말을 쓰고 높은 사람 대접을 하니까 의형제를 맺었던 관우와 장비가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갈량이 별로 탐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갈량이 전쟁을 나간 틈을 타서 유비에게 말합니다. 제갈량을 너무 믿지 말자. 그리고 형님이 너무 제갈량만 예뻐하고 의형제를 맺었던 우리는 소홀히 하시는 것 같다라고 서운한 표현을 하니까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산보를 나가면서 개울가에 있는 물고기와 물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기에 있는 물고기를 보아라. 얼마나 헤엄을 잘 치고 있느냐. 물이 없다면 제가 헤엄을 칠 수 있겠느냐. 이 비유법을 하면서 자, 물속에서 노는 건 제갈량이고 저 물은 나다. 내가 저렇게 헤엄을 치고 저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갈량을 모셔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만 나라와 큰 을을 위해서 제갈량과 지내는 것이지 니네하고 사이에서 나의 사랑은 나의 의리는 신의는 절대 변함이 없으며 임금과 신하가 서로 협력을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나와 제갈량, 유비와 제갈량은 우리는 그냥 수어지교의 사이인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물과 물고기의 사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래서 보통 친한 사이를 수어지교라고 하지만 이 유래에 따라서 본다면 수어지교는 친구 사이보다는 임금과 신하 사이가 친밀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지교는 유비와 제갈량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문경지교인데요. 재밌어요. 이 문경지교 이야기를 좀 먼저 보시면 문자가 목벨 문자, 경자가 목경이에요. 우리 목에 있는 뼈를 경추라고 하죠. 목을 베어주는 사이라고 해서 사귐이라고 하는데요. 조나라 이야기예요. 춘추전국시대 조나라 이야기인데 인상야와 연파 이야기예요. 근데 춘추전국시대에 많은 나라 중에서 진나라가 제일 셌고 이 춘추전국시대 조나라가 진나라를 상대하기에는 혼자 상당히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 인상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나라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조나라에서 엄청나게 귀한 보석, 옥이 발견됐다는 걸 알아듣고 이 진나라에서 조나라한테 거래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성곽 5개와 그 옥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나라 왕이 그 진나라를 믿지 못했지만 아주 똑똑한 인상여라는 신하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옥을 주고 정말 그 땅을 준다는 것을 문서를 받아오라고 보내는데
진나라 왕이 인상여가 가져온 그 귀한 옥을 보더니 마음을 싹 바뀌면서 그 옥만 빼앗고 인상여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인상여가 그걸 눈치챈 후에 어떤 계략을 쓰냐면 그 옥에 티끌이 하나 있는데 저만 압니다. 그러니 그 옥 티끌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 잠깐만 옥을 건네주시면 그걸 알려드리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 왕이 그 귀한 옥에 티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서 한번 인상여를 줍니다. 그래서 인상여가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열심히 갖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탈출을 해서 조나라로 잘 가지고 돌아오고 성하고 그러니까 땅하고 옥하고 바꾸는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화씨지벽이나 완벽하다 할 때 완전할 완 구술벽자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인상여예요. 그 정도로 지혜로워요. 재상이죠. 이 조나라의 재상 인상여는 이런 식으로 옥 사건을 빌미로 해서 정말 똑똑한 인상여가 되는데 이 인상여가 계급이 장군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이 조나라를 또 하나 이끌어가고 싸움을 하게 되면 잘 승승장구하는 연파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연파라는 장군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조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혀를 잘 놀려서 임금한테 샤바샤바 해가지고 높은 관직에 있는 인상여가 별로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파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에게 인상여를 내가 처단하고 인상여보다 더 높은 벼슬을 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인상여가 그 이후로부터 연파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동선을 짜고요. 혹여라도 연파가 나타났다 그러면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인상여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연파보다 높은 관직을 하시면서 인상여 당신이 더 높으신데 왜 연파를 피해 다니냐고 난 그런 당신같이 속 좁은 사람은 못 모시겠노라고 가신들이 아주 비난을 하고 인상여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때에 진나라가 호시탐탐 우리 조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최고의 재상과 최고의 장수인 우리 둘이 싸움을 하게 되고 권력 다툼을 하게 되면 이 조나라는 기강이 흔들려서 진나라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올 것이다. 내가 연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조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내가 연파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연파가 정말 부끄러워져서 인상여에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그런 당신의 뜻을 정말 몰랐노라 미안하다. 내가 이제부터는 임금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도 정말 잘 지내고 싶고 당신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겠다. 내가 그런 사이가 되고 싶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정말 장군 같은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때 연파가 한 말에서 목을 베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되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겠다라고 해서 문경지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조나라는 결국에는 진나라가 통일을 하지만 인상여와 연파, 조나라의 대단한 재상과 장군 이야기에서 문경지교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목숨까지는 못 내놓을 것 같고요. 돈은 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경지교는 정말 내가 목숨을 내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친구가 대신해서 죽어주고 내가 누명을 쓰게 되고 그 친구를 막 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내가 친구를 마음써하고 정말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준다는 이야기 그런 말에서 문경지교가 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런 친구 있다면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것 같아요. 친구라는 사이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 볼까요? 간담상조라는 한자인데요. 간담상조, 간간, 쓸개담,
서로상 빗줄조 이야기예요. 이건 당나라 이야기인데요. 당나라는 정말 문학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한유라는 사람이 쓴 글에 나온 말인데 당나라 때 유종원과 유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귀양을 가게 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유종원과 유석이 처벌을 받는데 이 유종원이 유석이라는 친구가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귀향을 갈 때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멀리 가요. 그 귀향을 갈 때 비용도 개인적으로 되지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귀향을 갈 때 죽게 되면 다 그것도 처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잘 부지하고 귀향길까지 가서 그 기간 동안 잘 머무는 것이 이제 형벌이 되겠는데 이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둘이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유석이라는 사람 자기 친구가 너무너무 멀리 귀향을 가요. 그래서 노모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다가 노모도 죽고 얘도 죽겠구나 싶어서 임금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유종원이 가야 되는 그 먼 산골짜기로 가고 내가 좀 가까이에 있는 근데 이 집에서 좀 가까이에 있는 귀향지로 유석이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서로 귀향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유종원이 유석 대신 멀리 가고 유석은 유종원에 있는 그 사정을 가는 거죠. 귀향길로. 그래서 유종원과 유석의 귀향길이 정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석과 유종원의 이 이야기를 당나라 최고의 문장가인 한유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쩌면 친구의 사정을 저렇게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느냐. 둘의 사이는 간담상조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유종원이 유석의 사정을 다 알아서 그 먼 길까지 대신했던 얘긴데 간간 쓸개담, 간과 쓸개가 서로 속마음, 그 안에 있는 장기까지 다 볼 수 있는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이를 간담상조라고 하죠. 지금으로 바뀌면 둘이 똑같이 공범으로 죄인이 되는데 한 사람이 더 나쁜 죄질이라고 해서 10년형을 받고 나는 2년형을 받았다고 치면 이 친구가 10년형 친구 거를 대신 자기가 10년 하고 내 친구는 2년형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내 친구의 사정을 다 알아서 편의를 좀 봐달라. 내가 그 대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담상조라고 하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 종종 있잖아요. 내가 친구를 대신해서 좀 더 많이 감당한다거나 내가 더 비용을 낸다거나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감당을 기꺼이 할 때 이런 것들을 그런 친구 사이를 간담상조라고 한대요. 자, 오늘은 유비와 제갈량 이야기, 조나라의 인상야와 연파 이야기, 당나라의 유종원, 유석이 귀향 가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어요.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정말 한번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